네, 오늘은 해석하기래 섹션 4.2의 다섯 번째 내용으로서 연속함수의 성질 3종 세트가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성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를 위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두 개를 빨리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F가 P라는 점에서 연속이다. 이 정의는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양수 델타가 존재하는데 우리가 이제 첫 줄로 많이 공부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 기호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E 인터섹션 N 델타 P에 있으면 fx가 fp를 중심으로 하는 엡실론 네이버후드에 포함이 되는 델타가 존재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아규먼트는 사실은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인버스 이미지 기호를 이용해 보면 E 인터섹션 N 델타 P라는 것은 N 엡실론 FP 이 오픈셋의 인버스 이미지에 포함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호나 이 기호를 활용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relatively open을 정의를 다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X가 있는데요. U가 X의 서브셋입니다. U가 X에서 relatively open이다 라는 것의 정의는 U에서 임의의 점 P를 선택했을 때 N 엡실론 P 인터섹션 X가 U에 포함이 되는 양수 엡실론이 존재한다. 이게 바로 정의였죠. 오늘은 이 정의와 이 정의가 연결이 될 텐데요. 여기 보시면 이 기호가 형태가 거의 비슷해요. E 인터섹션 N 델타 P고요. 여기도 보면 X 인터섹션 N 엡실론 P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공부하다가 보면 매우 자연스럽게 relatively open이라는 개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의 목표인 정리 4.2.6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Topological Characterization of Continuity. 좀 이름이 어려워 보이죠? 연속함수를 토폴로지 이론을 이용을 해서 설명한다.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E는 R의 부분집합이고 함수 F는 E에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때 F가 E에서 continuous이다. 이것의 필요 충분 조건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문장이 조금 길죠. 이거 이제 뒤에서부터 읽으면 될 것 같아요. R의 임의의 오픈 서브셋 V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제일 처음에 배웠던 일반적인 오픈 서브셋이에요. R의 어떤 오픈셋 V를 선택하더라도 이 F, 이건 이제 인버스 펑션이 아니고 인버스 이미지죠. 이 V의 인버스 이미지, 이 셋이 항상 그냥 오픈이 아니고 E에서 relatively open이 된다. 이게 바로 필요 충분 조건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공부한 내용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원래 배웠던 이 오픈이 되면 relatively open이 된다. 이건 우리가 사실이라고 배웠는데요. 이 역은 성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relatively open을 일반적인 오픈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relatively open이 되는지를 그림을 이용을 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를 생각해 볼게요. 이 그래프가 y는 fx이고요. 이 y는 fx는 어디에서 정의되어 있느냐면 x가 0에서 무한대까지, 즉 음수는 정의되어 있지 않고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정의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역 2를 0부터 무한대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R에서 어떤 오픈셋을 선택하더라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픈셋을 여기부터 이 정도까지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것의 인버스 이미지를 이렇게 생각을 해 볼게요. 그러면 이게 이제 V거든요. 그러면 인버스 이미지는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오니까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inverse image of V under F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그냥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오픈이면 relatively open이니까 이건 이제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오픈은 되지 않으면서 relatively open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V를 이 위에서 그리지 말고 V를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V는 그냥 실수해서 오픈셋이니까 이 그래프에 상관없이 실수해서 오픈셋을 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V에 대한 인버스 이미지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와서 여기에는 비슷하게 이렇게 동그라미가 선택이 돼서 여기 경계는 포함이 안 될 텐데요. 이쪽은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 값이 없기 때문에 인버스 이미지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될 거예요. 이게 바로 inverse image of V under F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오픈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지금 2라는 것이 여기부터 이렇게 쭉 뻗어나가는 거죠. 이게 지금 0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2이고 이 녀석이 inverse image of V예요. 그러면 이 녀석은
그냥 오픈은 안 되지만 우리 앞서 그 공부한 예제처럼 지난 시간에 이 예제를 공부했었잖아요. 이거는 E에서 relatively 오픈이 된다라고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예제를 보더라도 여기가 그냥 오픈이 아니라 반드시 relatively 오픈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이제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증명을 두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방향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정은 F가 continuous일 때 R에 어떤 오픈셋 V를 가지고 오더라도 이것의 인버스 이미지가 E에서 relatively 오픈이다. 이 방향을 먼저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F is continuous on E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문장을 보이기 위해서는 먼저 R에서 오픈셋 V를 하나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V라는 것을 R의 임의의 오픈 서브셋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이 요 인버스 이미지가 오픈이냐 그걸 보여야 되는데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게 먼저 공집합일 수도 있고 공집합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공집합은 항상 오픈이 되기 때문에 그냥 오픈은 우리가 relatively 오픈이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집합이 공집합이면 뭐 트리비얼하게 2에서 relatively 오픈이 됩니다. 그런데 더 많은 경우가 공집합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공집합이 아닌 경우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집합이 아니니까 이 안에서 원소를 하나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P라고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인버스 이미지의 정의 때문에 FP가 V에 포함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V의 성질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픈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V가 오픈이라는 성질과 FP가 V에 포함이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V가 오픈이기 때문에 FP는 V의 인테리어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FP가 중심이 되고 적당한 반지름 엡실론 네이버우드를 그렸을 때 이 V에 포함이 되도록 하는 양수 엡실론이 존재하겠죠. 그리고 우리 가정이 F가 2에서 컨티뉴어스라고 했는데 P는 물론 2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F라는 함수가 P에서 연속이다. 이 가정으로부터 정의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먼저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하여 그래야 되는데 방금 있는 요 엡실론 있죠? 요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양수 델타가 존재하는데 X가 이 인터섹션 n 델타 p에 들어가면 이건 우리가 이제 그 전에 봤을 때는 x가 2에 들어가는데 x 빼기 p의 크기가 델타보다 작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집합으로 쓰자고 했었죠. 그래서 x가 이 인터섹션 n 델타 p에 들어가면 여기는 또 이제 fx와 fp의 크기가 엡실론보다 작다가 돼야 되니까 fx가 중심이 fp가 되고 반지름이 엡실론이 되는 이 엡실론 네이버우드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이제 첫 번째 스타라고 하고 요걸 두 번째 스타라고 하면 이 두 식에서 뭘 얻을 수 있느냐면 fx가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이 집합은 v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fx라는 녀석이 v에 포함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가정이 뭐냐면 이 가정이죠. x가 이 인터섹션 n 델타 p에 들어가면 fx가 여기에 들어가는데 다시 여기에 들어가니까 v에 들어간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인버스 이미지의 그 정의를 생각을 해보면 x가 인버스 이미지 오브 v 언더 f에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x가 여기에 들어가면 x가 여기에 들어간다 그 뜻이니까 이 집합이 이 집합에 포함된다라고 증명한 것이죠. 그래서 요 집합은 방금 설명한 것처럼 인버스 이미지 오브 V 언더 F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가 뭘 의미하냐면 인터섹션 2가 없으면 사실은 이 집합이 오픈이다가 될 텐데요. 2가 있기 때문에 인버스 이미지 오브 V 언더 F 이 집합이 2에서 relatively 오픈이 된다라는 것에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일 처음에 우리가 V를 임의의 오픈 서브셋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R에서 임의의 오픈 서브셋을 선택하더라도 이 집합은 항상 2에서 relatively 오픈이 된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인버스 이미지가 공집합이어도 이게 relatively 오픈이 되고요. 공집합이 아니어도 relatively 오픈이 되니까 증명이 다 끝났죠. 그래서 이 방향 F가 continuous면 오픈셋의 인버스 이미지는 항상 relatively 오픈이 된다의 증명이 끝났습니다. 네, 반대 방향은 조금은 수월해요. 이번 반대 방향 그 가정은 R의 임의의 오픈셋 V를 가지고 왔을 때 인버스 이미지가 2에서 relatively 오픈이 되면 F가 2에서 continuous이다. 이 방향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왼쪽 가정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오픈 셋 V에 대해서 인버스 이미지가 2에서 relatively open이다. 이게 가정입니다. 이번 결론이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가 f is continuous를 보여야 되니까 그 엡실론 델타 이론 그 아규먼트를 증명할 거거든요. 그래서 임의의 점 P를 하나 선택을 해서 이 P에서 연속인 걸 보이면 될 것 같고요. 이 정의 때문에 임의의 양수 엡실론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규먼트를 만족하는 델타를 찾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요 가정에 의해서 인버스 이미지가 오픈이다. 요걸 활용을 해야 될 텐데 요 V를 뭘 선택을 하느냐면요. 요걸 선택을 할 거예요. 중심이 FP가 되고 반지름이 엡실론인 엡실론 네이버후드를 선택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아마 3장에서 공부를 했고 이건 굉장히 트리비얼하게 어떤 점의 엡실론 네이버후드는 항상 오픈 인터벌이기 때문에 끝점을 포함하지 않아서 항상 오픈 셋이 됩니다. 그런데 요 스타에 의해서 이게 오픈 셋이면 인버스 이미지는 항상 2에서 relatively open이 된다라고 했었으니까 이 집합의 인버스 이미지는 항상 2에서 relatively open이 됩니다. 이 가정으로부터 이렇게 결론을 얻을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집합이 relatively open이니까 그 정의를 쓰기 위해서는 이 안에 들어가는 점을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트리비얼하게 P라는 점이 이 전체 집합에 포함이 돼요. 왜냐하면 이 인버스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FP를 생각하면 이 집합에 포함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P가 이 relatively open이 되는 이 집합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P의 어떤 델타 네이버후드를 그려서 E와 인터섹션을 하면 이 집합에 포함이 되는 델타가 존재한다. 이것은 relatively open의 정의가 되겠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포함 관계를 그대로 아규먼트로 한번 써볼게요. X가 이 집합에 포함이 되면, 즉 X가 이 인터섹션 N 델타 P에 포함이 되면 X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니까 인버스 이미지의 그 정의 때문에 fx가 n 엡실론 fp에 포함이 된다. 이 뜻과 완전히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뜻이 뭐죠? 오늘 강의 초반에 엡실론 델타 아규먼트를 집합으로 바꿔서 써봤는데요. 그 표현과 완전히 똑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즉 f is continuous at p를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가 p를 2에서 임의의 원소 p로 선택했기 때문에 결론은 f is continuous on e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로써 오늘 강의의 중심이 되었던 정리, f is continuous와 오픈셋의 인버스 이미지가 relatively open이 된다는 것이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까 제가 모티베이션을 주기 위해서 그림 그렸던 것과 거의 비슷한데요. 이 그래프는 fx는 루트 x가 될 것 같고요. 정의역은 0부터 무한대까지입니다. 그래서 음수에서는 정의가 되지 않죠. 그래서 이 집합을 2라고 하겠습니다. 이 V라는 집합을 A에서 B까지 오픈 인터벌로 정의해 보도록 할게요. 물론 이제 오픈 셋은 오픈 인터벌 외에 다른 형태도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일단 오픈 인터벌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와 B가 모두 다 음수가 되면 이 집합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응되는 점이 없기 때문에 인버스 이미지는 물론 공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건 이제 오픈셋이죠. 그리고 두 번째, A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A가 여기 있을 것이고요. B가 0보다 크니까 여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셋의 인버스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오니까 이 값이 뭐가 됩니까? B제곱이 되고 여기에 이제 끝점은 포함이 되지 않고요. 여기는 이제 0부터 B제곱까지예요. 그래서 0부터 B제곱까지예요. 여기는 0은 포함되고 B제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오픈셋은 아니지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relatively open이 됩니다. 이유는 요 셋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1부터 B제곱까지와 원래 집합 2의 인터섹션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마이너스 1부터 B제곱까지란 집합은 오픈이 되기 때문에 전체에서 오픈 집합과 2와의 인터섹션으로 표현이 되면 이 녀석이 relatively open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relatively open입니다. 그 다음에 A, B 모두 다 양수가 되면 훨씬 쉽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 수는 A제곱, 이 수는 B제곱이라서요.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일반적인 오픈셋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자동으로 relatively open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항상 relatively open이 된다는 것을
이 예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부했던 것은 이 치역에서 이미 오픈셋을 선택했을 때 인버스 이미지가 2에서 relatively open이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반대도 생각을 해봐야 되죠. 뭐냐면 f가 2에서 정의된 함수인데 연속입니다. 이때 이쪽에서 오픈셋을 가지고 오면 즉 2에서 relatively open이 되는 집합이 있으면 fv, 이번에는 이미지가 이 range of f, 즉 f의 치역 여기에서 relatively open이 혹시 되는가라고 이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함수 fx를 이렇게 정의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면 x는 1이라는 그 점을 중심으로 양쪽 함수가 바뀌는데요. 이때 f의 치역을 생각해 보면 이쪽은 플러스 무한대, 이쪽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f의 치역은 실수 전체가 되고요. 그리고 이건 뭐 트리비얼하게 R에서 연속인 것은 알 수 있는 거죠. 이때 2에서 어떤 오픈셋을 잡더라도 FV가 오픈이 되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반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무거나 잡으면 웬만하면 안 돼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 오픈셋을 잡아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요. 1이 여기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이 그래프를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이 양 끝점은 포함하지 않지만 불행히도 이 점은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집합의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0부터 1까지인데 왼쪽 0을 포함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R에서 오픈이 되지 않습니다. 이 R은 요 R이에요. 그래서 재밌죠? 이쪽에서 오픈셋을 잡으면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오픈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공부한 것은 이쪽에서 오픈셋을 잡으면 인버스 이미지는 오픈이다. 네, 굉장히 신기한 성질입니다. 사실 오늘 증명한 이 내용은 보통 수학과 3학년 위상수학 토폴로지 시간에 반드시 다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토폴로지 시간에는 엡시온 델타 띠오리를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두 점 사이의 거리 이런 것이 정의되어 있지 않는 일반적인 공간에 대해서 공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가 연속이다라는 것을 다른 방법으로 정의를 해야 되는데 토폴로지에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없지만 항상 오픈셋의 개념을 가지고 시작할 거예요. 물론 이 해석학 시간에 정의했던 오픈셋보다는 훨씬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정의입니다. 어쨌든 오픈셋이란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 놓은 것처럼 이 오픈셋만 가지고 연속성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시오렘 4.2.6이거든요. 정의는 엡시온 델타였는데 필요 충분 조건은 오픈셋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 이 4.2.6입니다. 그래서 위상수학 시간에는 이 정리 4.2.6이 정리가 아니고요. 컨티뉴어스 펑션의 정의, 데피니션으로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3학년 위상수학 시간을 공부할 때 이 내용이 다시 기억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해석학에서 연속함수의 3종 세트 중에서 오늘 첫 번째 공부를 마쳤고요.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에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이어가도록 할 겁니다. 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